근데 양쪽으로 다 아울러서 까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다 아킬레스건을 잡는 거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야 막 그러면서 한동훈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쁜 사람이다. 한동훈을 쫄병이었는데 쫄병을 끌고 와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는데 왜 한동훈만 기억합니까?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거짓말이잖아. 그건 아니 뭐 이재명 닮아갑니까? 김문기하고 골프 친 거를 골프 안 친 것처럼 얘기합니까? 몇몇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 입으로. 근데 그 몇몇 국회의원을 모른다? 이야 정말 이한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제가 신이 나서 확확 달려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막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는데 오늘은 또 기분이 업하네요. 사실은 오늘 제가 낮에 그 우리 참참이 아시겠죠? 오늘 이빨 임플란트 하기로 했어요 여기. 근데 임플란트를 못했습니다. 병원 의사하고 한바탕 싸웠어요. 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왜 이빨을 안 해주냐고 소리를 엄청 의사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유는 잠깐 이제 뭐 여담이지만 병원을 11시에 병원을 갔어요. 11시 반에 갔는데 아유 그 간호사가 실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유 선생님 이빨 본을 좀 다시 한번 뜯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임플란트 이빨을 하루 누르왔는데 본을 다시 뜨래. 그 얘기는 뭐야? 오늘 이빨을 안 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든가 내가 월차를 내고 연차를 내고 여기 억지로 병원에 왔는데 실실 웃으면서 할 얘기입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다 책임 내가 돈을 300만 원 넘게 줬는데 당신들은 실실 웃으면서 돈만 벌어먹고 나보고 연차 휴가 내고 맨날 오라는 얘기야 뭐야? 당신 그렇게 말하면 돼.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치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기공소에서 이빨 틀을 뭐 잘못 제작하고 뭐 잘 안 돼. 그럼 기공소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해야지. 왜 나보고 내가 손님인데 왜 나한테 늦게 오라고 하냐고 막 소리를 아유 꽃별이님 반갑습니다. 막 질렀죠 제가. 그랬더니 끝내는 기공소에서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기공소에서 잘못하면 나는 손해는 나잖아요. 내가 돈 내고 치과 왔는데 내가 이빨을 오늘 넣기로 했는데 그 전 단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거라면 내 수긍을 해. 근데 끝까지 저들이 잘못 안 했대. 와 정말.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 했죠. 사실 내가 소비자고 내가 돈 300만 원 넘게 내고 치료받으러 왔고 오늘 분명히 지난주에 본을 뜨고 오늘 본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는데 그 임플란트가 잘못됐으면 미리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줘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래도 지들은 아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화가 많이 났지만 거기서 끝냈어요. 왜냐면 하세요 막 팍 쑤셔버리면 다만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얘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을 떴어요. 다시 본을 뜨고 또 일주일 있다 또 오라 그래가지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다 그 기공소 문을 닫더라도 내 거를 먼저 해주게끔 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니냐. 지난번에 잘못했으면 그랬더니 병원 치과 의사가 그럼 제가 직접 기공소에 전화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하기로 다시 약속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우리 참참님 제가 어제 많이 그냥 노여했고 어제 기분도 안 좋았는데 제가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 좋냐면 어제 퇴근했다가 이씨 쫄따구들이 다시 들어오라 그래갖고 들어가서 내가 일을 다 마무리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그래도 젊은 친구 저하고 한 30살 차이 나고 한 20살 차이 나는 후배들한테 야 2시에 몰래 만나자 그래갖고 2시에 그 맥도날드인가 그 커피숍에 가서
아주 달달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왔어요.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삼조고님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는 신이 납니다. 아유, 시장님도 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좋아. 이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 여자들 보면 이제 생리주기가 한 달 만에 있듯이 또 한 달은 이렇게 30일로 돼 있고 1년 있고 뭐 10년 있듯이 사람도 역시 바이오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막 스트레스 받다가도 근데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햇살 마루님 무슨 채널인지 모르지만 번창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저는 그냥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굳이 대통령을 사형시켜서까지 그 후임 정부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 대통령 재임 중에 그렇게 모함하고 몰아내려고 탄핵하고 했던 그 장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니까 너무 괘씸하고 얄밉고 보기도 싫고 그 얼굴도 보기 싫은 게 제 마음입니다. 왜? 정말 그렇게 해서 탄핵을 시켜서 보냈으면 야, 나는 여기까지다. 내 임무는 여기까지니 젊은 사람 나는 2번이나 대통령 하려고 해다 못했으니 후임 누군가 뭐 김동연이 나와라, 뭐 누구 나와라 해서 그래 너네들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잘 끌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면 됐는데 그 앞잡이로 계속 펌프질했던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우리 홍 장군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다듬고 정식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내가 몸이 성하는 날 정말 부득이하게 걷지 못할 만한 이유가 아니면 내가 재판에 나오겠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홍장원이 별 3개 달고 나는 정말 그 홍장원이 아니구나. 곽종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고 그냥 뭐 제야에 있거나 지금 불구속 상태라면 끝까지 작업 방어해서 저는 내란하고 틀립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긴 사람이고 저는 정당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해. 지도 감옥소에 있으면서 그 감옥소에 있으면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 관계를 해서 배척하면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살려줄 거라고 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역시 토끼를 잡는 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차라리 그럴 거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게 맞다. 그 계엄령에는 우린 다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공풍선을 날려도 오물풍선 날려도 그건 계엄의 일환이다. 충분히 얼마든지 돼. 근데 거기다 대고 몇몇 국회의원과 한동훈을 끌고 와라. 내가 총으로 쏴주겠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는 뭐 몇몇 국회의원은 왜 까먹었어요?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몇몇 국회의원 이름 좀 대보세요 했더니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까먹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사실은 그건 알면서 표현을 안 한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국민의힘의 내부 분란을 계속하는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적의 간첩의 빨갱이들의 아주 전략적인 수법 아니에요, 이게? 원래 군대에서는 요런 그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거짓말 전략을. 그게 뭐예요? 전쟁이 나면 우리가 평양을 접수했다, 통일이 됐다, 우리가 막 설레발 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다 따르는 거거든. 그런 정신으로 그런 그 군사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열받습니다. 최보경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종군이라는 사람이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그걸 믿나요? 정말 별 3개 다른 사람의 그 표현이 아마 저보다도 더 못하는 것 같아. 아니 별 3개 다른 사람이 대통령하고 있었던 얘기를
아니 30초, 35초 뭐 실탄을 뭐 들고 가라 마라. 그리고 여단장 응? 그런 애들이 내 말도 안 듣고 했는지 내 지시에 의해 했는지 도끼로 찍었다는 말도 안 했잖아요. 도끼로 찍으라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국회 안에 150명이 경족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야 정말 과연 누가 올바름이고 누가 악일까요? 선악이 없는 정치인인데요. 뭐, 맞아요. 국회의원 근데 김현지는 국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김현지는 대통령실에 대기한다까지 나왔어요. 이제 대기한다까지. 내가 국회에 내가 언제 안 나간다 그래서 나 언제든지 합의되면 나오겠다. 그래서 100%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김현지도. 아, 당연히 나온다. 근데 뭐요? 우상호는 그랬잖아요. 우상호가 이거 100%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인 뭐라 그랬어요? 야 김현지 너 똑똑하니까 국회 나가서 큰 소리 한번 해라. 그랬는데 뭐 전화를 받았나요? 깨깨깨 아유 아니야 알았어 김현지 안 나가도 돼. 아유 예 나신대지님 고맙습니다. 선악이 왜 없어지 국짐이 악이지. 저는 그래서 김현지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대기까지 시켰어요. 이제 대기시켰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뻔할 뻔짜 국회에 나오면 쓱 지나가는 스크린 도어 쓱 지나가서 와서 안녕하세요 저 김현지입니다 가겠습니다 야. 그리고 사진빨로 찍고 나중에는 김현지가 나왔다 이거야. 뭔 말했는지는 아무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맨날 뭐라 그래. 이 자리는 국가의 국정감사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이실직고 얘기해야 되고 국감 장소는 신성한 장소라고 서영교 의원이 엄청 떠들던데 근데 김현지는 안 나오나? 나오나 모르겠어요. 정말. 에? 김현지에 나오나요? 대기하고 있대. 아니 이젠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얘기해. 근데 오늘 나오나요? 오늘 밤 10시까지 하는데 밤 9시에 어설프게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예, 저 나왔어요. 뭐 문제예요? 제가 얘기 다 할게요. 시간이 없네요. 나 퇴근해야 돼요. 갈게요. 그게 끝인가요? 만약에 나오면 저는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정말 대법원장을 딱 앉혀놓고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놓고 선서는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퇴청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 계세요.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추미애가 얘기했잖아. 근데 김현지 잠깐 나와가지고 5점만 하면 안 되겠니? 지금 5점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5점만. 아니 국정감사에 뭐 자기가 5점만 나와서 하는 그런 권한과 빽이 어디 있어요? 부속실장이 뭐 그래야 되는 게 맞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했는데요. 이빨은 이제 다 났지만 임플란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참참님한테 얘기해 드렸는데 아니 다시 뜨래 본을. 그래갖고 제가 병원 치과 의사하고 한 소리 좀 했죠. 왜 그런 걸 왔는데 미리 얘기 안 해주냐. 나 기분 나쁘다 막 그러면서 언짢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픈 거는 다 났어요. 이제 진짜 아픈 거 나니까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좀 뭔가 찌뿌듯한 느낌이 있었던 게 이게 아프니까 여기 통증이 있으니까 이게 울리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머리까지 가니까 뭔가 이게 대화를 하면서도 이 엇박자 나는 느낌, 흥이 안 나는 느낌. 근데 오늘은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고야 이제 무조건 고. 근데 이 와중에 곽종군이라는 사람이 헛소리하고 뭐 한동훈이를 팔고 하니까 또 한동훈이 또 쫄아가지고 결국에는 한동훈이가 나쁜 놈은 나쁜 놈인가 봐요. 한동훈이가.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곽종군이죠. 곽종군이를 신문하고 증인이니까 증인신문도 좀 하는 모습을 보고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 내란질을 한 건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나쁘죠 저는. 한동훈이가 제일 나쁜 사람이잖아요. 한동훈이를
오늘도 그 추경호 얘기 나왔잖아요. 추경호가 한동훈 당신 국회 안에 들어가지 마라. 당신은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냐면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공천권 준 10여 명의 자기 똘마니가 있잖아요. 자기가 비대위원장인가 대표로 있을 때 몇 명 한지아랑 몇 명을 공천권 줘갖고 자기 똘마니들한테 야 너네 가서 탄핵 찬성해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한동훈을 못 들어가게 추경호가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추경호 불려간 것 중에 한동훈이가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지만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한동훈 국회의원인 줄 아세요?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냥 당 대표도 아니고 당원이요. 국민의힘 당원이요 지금. 응? 야, 참조고님 반갑습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첼님은 김건희 내연남이 문자를 했냐 안 했냐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요. 곽종근이가 재판정에서 불리함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한동훈을 끌고 와라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근데 그렇게만 표현했으면 되는데 몇몇 국회의원과 한동훈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뽀록 난 거야. 그럼 몇몇 국회의원을 대야지. 근데 몇몇 국회의원 한동훈이가 총 쏴 죽이겠다는 한동훈이를 죽이겠다는 그 어떤 표현도 어디다 없었어요. 왜? 설사 있었던 술 한잔하고 폭탄주 먹고 10월 1일 날 계란말이에서 같이 먹었을 때 그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술 먹고 한 것이 진심인 양 끌고 와 내가 총 쏴 죽이겠다. 그거를 재판장에서 했다는 얘기는 이미 패자의 논리라 이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거를 진짜 맞아 한동훈에서 총 쏴 죽여야 되니까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왜 내란이요 그게. 에? 그건 내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에? 우리 시장 아 오케이 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12월, 1월 3개월 남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정확하게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고 어디에도 야 너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서 다 죽여야 되고 다 끌고 나야 되고 영연백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몇 명 다 죽여야 돼. 그런 지금 내란으로 나왔잖아요. 맨날 뭐 영연백까지 있다 어디 구금장소 있다 뭐 구치소에 몇 명을 수용해든 맨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그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영연백 준비해라 몇 명을 죽여라 총 들고 와라 7탄 가지고 와라 쏴 죽여라 그거 했습니까? 대통령은 야 당신 특전사 사령관 정도 됐으면 계엄령 선포하는데 얼마나 국회에 들어가는지 당신들이 임무가 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안 물어보고 사령관씩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수도방위 사령관하고 뭐 한 달에 걸쳐 다 특전사 사령부 그 다음에 수방사령부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계엄군 투입은 얼마나 됩니까? 고작 200여 명이야 200여 명. 네? 아니 200여 명인데 10,000명은 가야 국회를 틀어막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막았다면 이재명하고 우원식이는 딱 잡히는 건데 10,000명이 와서 다 울타리를 막고 있으면 울타리를 넘어가다가 그 2명 잡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국회 울타리를 넘어간 거를 아주 높이 치하하잖아요. 어떻게 치하해요? MBC 방송이나 이런 데서 야 국회의장하고 그때 당시 야당 대표는 담 넘어서 몰래 정말 그 높은 데를 카메라 찍으면서 넘어갔어. 사실은 팩트는 그런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면 정문으로 들어갔어야지. 정문으로 들어갔어야죠. 국회 정문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2명은 정문으로 들어갔어야지.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죠. 국민 여러분, 제가 총알에 맞아서 죽더라도 제가 국회 사수하기 위해서 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야지. 근데
그 국회의 의장이라는 사람이 담 넘어 들어가고 안 막았잖아요. 국회 담은.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죄 있는 놈은 담 넘어 들어가고 죄 없는 사람은 국회 정문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야, 그래 놓고도 그거를 정당하게 우리 재간사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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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현지가 국회에 국정감사에 나옵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 넘어갔죠. 참참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담을 넘어간 이 국회의장, 그 다음에 야당 대표가 정말 떳떳했으면 정문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담 넘어간 모습을 유튜브에다 찍고 김어준 방송에 나오면서 서로 저 적군이 그 사람들이 적군인데 그 사람들이 방송을 활용해서 아주 정당화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특종 MBC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누구야? 주진우 그 의원도 있지만 주진우 방송인도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쫓아다니면서 캐나다에 돈을 얼마 갖다 바쳤습니까? 뭐 거기도 저수지 얘기 나왔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광물 자원 개발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을 통해서 해외에 빼돌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돈 어디 썼냐고 한 주진우의 저수지라는 영화도 찍었어요. 전 그걸 또 봤죠. 주진우가 찍은 영화. 이명박 대통령 쫓아다니면서 찍은 그 기자가 있어요. 그것도 봤어, 제가. 근데 그 양반도 국회 달려가서 뭐 전부 왜 정말 날파리짓 했던 사람들이 전부 눈에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맞아. 야, 저런 사람들은 참 필요하기다. 좀비 같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예? 아직 멀었어. 왜 멀었냐면 광주의 5.18 묘역에 장동혁 대표가 참배하러 갔는데 야, 거기 있는 사람이 못 오게 막았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대한민국 땅이고요. 서울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거기 참배하러 갔는데 그걸 못 오게 막았잖아요. 그 못 오게 막는 게 그게 정당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까? 전라남도가 전라도가 전라민국입니까? 난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난 궁금해요. 아니 5.18 묘역에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에? 안 그래요? 근데 거기를 왜 못 오게 하지? 왜 못 오게 할까? 난 궁금해요. 저는 사실 5.18 묘역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지만 에? 그런 자와 우가 편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대한민국이 멀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5.18 묘역에 참배하러 갔는데 뭐 하완이 찢기고 거기에 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맨입으로 맨날 와서 하겠습니까? 5.18 사업에 돈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거기 지키는 완전히 군부대인가 거기가. 이야 정말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아니 거기가 대한민국 땅이 아니냔 말이에요. 거기가 한 나라입니까? 북한 땅입니까? 뭡니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당의 대표가 갔으면 시위는 할 수 있어요. 시위 뭐 가족이면 손주면 아들이면 하지만 야 거기서 맞아요. 우리 날씬대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슈퍼챗을 쏴주면 쏴줄수록 흥이 나고 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슈퍼챗 안 쏴주고 그냥 구경만 하면 구독료 내야 돼. 구독료 내야 돼. 구독료. 예. 전라도는 아직 멀었어요. 정말.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5.18에 그 못 오게 하는 게 여러분들은 광주 시민들이 다인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 인원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왜? 아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5.18 묘역을 지키고 그 5.18 묘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가 오면 거기 뭐 금일봉 줍니까? 거기도 아마 국가에서 후원할 거래 아마 국립묘지니까. 그리고 거기 누가 오면 칭찬하고 좋아하고 누가 오면 미워하고 반대하고. 아니 그런 전라도 저는 싫어요. 아니 아무나 오면 어때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5.18 모욕에 누군들 못 가겠습니까? 근데 노태우 아들은 가도 되나요? 노태우 아들은 가도 되고 전두환 손자는 가도 됩니까? 왜 손자를 왜 막 손자 가서 빈다고 속으로 아유 내가 비니까 진짜 비는 줄 그런 놈인지는 어떻게 알아? 전두환의 손주도 갔다 왔잖아요. 5.18에. 그리고 노태우 아들도 지금 거기 갔다 오고 어디 갔어요? 주중대사하고 있잖아. 노재헌인가 노태우 아들. 정말 그 뿌리들 삼족을 멸하게끔 못 오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야 5.18은 김대중이와 전두환이가 만든 건데요. 맞아요. 재간사님 말이 맞아. 김대중과 전두환이가 만든 거죠. 김대중이는 5.18 선동을 해서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죠. 5.18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는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미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마라.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뭐 현해탄에 빠뜨렸니 뭐 그런 뉴스가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 죽이지 말라는 뉴스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죽이래 지금은. 에?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내란했다고 죽이는 이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마약 총책까지 나왔잖아요. 마약 총책. 대통령이 마약 총책으로 내란 자금을 모아서 내란 활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예? 단디님 김줄리 또 다른 남편도 있던데 윤반스 불쌍해서 어쩌지. 단디님은 또 다른 남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송에서 나온 거 본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뭐 다른 사람 메시지가 있습니다니까 아유 또 다른 남자가 있구나. 그런 말을 듣는 단디님 같은 사람이 뇌가 없는 거예요. 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믿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문제지. 그걸. 에? 정말 맞아요. CHY님처럼 정말 곽종군이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 곽종군이 저도 그런 것 같아. 에. 당신이 하는 말이랑 같은 거야. 나신대지님 좀 보세요 뉴스. 아니 뉴스는요 여러분들 뉴스 하나 설명드릴게요. 뉴스는 사람이 죽었다. 그 요번에 그 건물 붕괴 있잖아요. 울산인가 어디에 건물 붕괴됐고 7명이 지금 갇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팩트.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싸우고 있다. 그게 팩트지. 거기에 부수적으로는 아니 울산인가 어디 무너졌잖아요. 그 7명이 매몰돼 있잖아요. 매몰돼 있는데 그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뭐 물을 먹고 귀환했다. 뭐 이런 그 어떤 표현을 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외간 남자구나. 외간 남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냔 말이지. 네?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날씬대지님 극우 유튜버 보시지 마요. 왜 극우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들을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장에 카운터에 뭐 아가씨가 있어요. 아가씨가. 네, 알바도 아니고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한테 어느 귀부인 같은 여자가 와서 돈 계산을 하러 왔어요. 회원권 갖고 왔으니까 돈도 적어. 근데 5만원짜리 하나하고 만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디밀면서
10,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하고 1,000원짜리를 바꿨어. 그리고 호주머니에 넣었어. 그리고 그 카운터 여직원한테 얼마예요 하니까 예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5만 원짜리 하나를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이 아유 손님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 내가 6만 원 내놨잖아. 5만 원짜리 하나 하고 만 원짜리 하나 내놨잖아. 당신 봤지? 예 봤어요. 그 만 원짜리는요 1,000원짜리로 거슬러셨잖아요. 이 여자 말이야. 거기서 엄청 그 귀부인 여자가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한테 험담을 하는 거야. 이 여자 알바생도 아닌 게 말이야. 돈 계산도 할 줄 모르고 내가 5만 원짜리 하나 만 원짜리 하나 꺼내놨는데 이 여자가 뭘 버리장머리 없다고 사장 나오라 그래갖고 막 이 여자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을 험담을 했어요. 그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이 그 안에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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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한 번 꼭지가 열린 게 뭐였냐면 알바 주제에 거기서 돈 만 원 삥 쳐먹으려고 그러냐 라는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카운터 문을 탁 열고 나왔는데 이 여자가 등치가 컸어요. 거기서 그래 내가 알바 와서 돈 만 원 띄어먹으려고 한다. 당신 나하고 한번 붙자 라고 했는데 그 귀부인들이 몰매 맞을까봐 어머 하고 저 여자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갔어요. 그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분명히 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한 장씩 갖고 와서 만 원짜리는 1,000원으로 바꿔서 지 호주머니에 눈 걸 봤는데 그리고 6만 원이라니까 그 만 원짜리와 6만 원짜리를 냈다고 그 권력으로 그 갑질을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저도 경우가 많아. 근데 1시간 있다가 그 골프를 친 그 귀부인 여자가 헐레벌떡 다가오더니 막 오더니 어머 그럼 내가 호주머니를 열어보니까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10개가 있네. 내가 이 바꾼 걸 깜빡 까먹은 거야. 미안해. 그러면서 그 카운터 여직원한테 사과를 하면 어떤 게 맞습니까? 근데 사과를 안 받아줬습니다. 그냥 10,000원 당신이 가져가세요. 반드시 갖고 가세요. 그래야 내 욕먹은 값어치를 갖습니다. 당신이 10,000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 돈은 당신한테 있지 않냐. 당신이 1,000만금이 있더라도 당신이 잘못한 거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미안해 그런데 어떤 게 정상입니까? 미안해도 될 건 아니잖아요. 그쵸? 미안해도 될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지. 진심으로 사죄를 해. 무릎을 꿇을 정도로 해야지. 아유 그래야 실수했으면 봐주겠지. 하지만 그거를 실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졸부 여자가. 그게 나왔어요 뉴스에. 그래서 야 그래 그런 것도 있는 판인데 이 세상이 에? 어디 경주 고산숯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주에서 오셨나?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계엄령을 선포한 거지 내란을 획책한 건 아니지 않냐. 비록 계엄이 실수가 됐건 잘못됐건 계엄이 실패했더라도 내란은 아니구나. 근데 끝까지 곽종군이라는 사람은 내란으로 몰아서 끝까지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별 3개 다른 사람이 그 증인석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한동훈과 몇몇 국회의원들을 걸물들먹거리면서 한동훈을 끌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총을 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결합시켜서 펌프질해서 그 4분 분열을 일으켜서 맞아 한동훈이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그 표현의 그 어떤 멘트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저는. 경주에 사세요? 경주 에이펙 했는데 에이펙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됐나요?
아주 뉴스에는 엄청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MBC에는 뭐 시위하는 사람도 하나도 안 보이고 뭐 그 김정숙 여사인가 누구 있잖아요. 김혜경인가는 뭐 첨성대 앞에서 어디 뭐 인사하는 모습 뭐 기 여사님이 이런 데 나왔을지 몰랐습니다. 맨 그런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팩트인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국빈 만찬을 하는데 트럼프가 옆에 다가오는데 트럼프하고 대화를 못 하더라고. 난 그 사진, 그 동영상 보고, 아니, 트럼프는 엄한 사람하고 막 대화하면서 낙수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영어를 못하나? 아니, 영어 번역도 한 사람이 그걸 못하나? 야, 뒤에 시계 안 맞아. 뒤에 시계 안 맞아, 안 맞아. 고장 났어요. 시계 밥 좀 주세요, 시계. 제가 시계 밥을 주기 위해서, 슈퍼챗을 제가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계 밥을 주기 위해서 제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야 시계가 갑니다. 제 뒤에 있는 시계가 여러분들 슈퍼챗으로 움직이는 시계입니다.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이제 4시 17분, 18분 됐어요. 4시 18분. 이 시간이 가려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시간이 갑니다. 그게 구라치는 유튜버들 강력 처벌한대요. 장채님. 그렇죠. 맞아. 포령 1호가 내란 증거 끝 제주병행이에요? 아니 포령 없이 그냥 뭐 계엄 선포했는데 뭐 문구가 있어. 이제 그 문구가 있다는 얘기는 정말 계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계엄령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는 말씀을 해야지. 100만원 미안한 얘기지만 슈퍼챗은 100만원 안 된다는 거. 아유. 저도 조심해야죠. 우리 장채님 말씀처럼 저도 조심해야죠. 저도 조심해야 돼. 근데 김현지 국정감사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나왔나 오늘? 오늘 김현지 나왔나요? 대기하고 대통령실에 대기하고 있다는데. 에? 대통령의 대기하고 있대요. 근데 야 거기까지 나오면 이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뭐 한두 시간 얼굴 보고 인사말 낭독 한번 하면 다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오전 출석하는데 국힘에서 아니 출석을 본인이 오전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오전만 나오면 안 되겠니? 그 얘기잖아요. 아니 나오려면 하루는 나와야 되지. 이준석이는 3일까지 끌고 와갖고 닭달거리고 난리를 쳤는데 뭐 한나절 와가지고 뭐 인사만 하고 갈 거예요? 남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오전만 나온다는 얘기죠. 오전만 나오냐 오후 같이 나오냐. 에이 그래 너는 국민의힘 너는 오전 오후 나는 오후 전이야. 그래 파토 나오지 말자. 결국에는 국회에서 동의를 못해서 못 나간 거예요. 결국에는 대기까지 했어. 얼마든지 나오라면 나갈 거. 야 정말 잘한 것 좀 이야기해봐요. 어떤 걸 잘한 걸 얘기해?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이재명 잘한 거 얘기하면 뭐 슈퍼챗 한번 쏴줄 거예요? 제가 이순자님이 슈퍼챗을 한번 쏘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거 딱 하나는 있어요.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어. 근데 그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슈퍼챗을 쏴주면 얘기해 줄게요. 이순자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방력을 북한이 한치도 넘볼 수 없게끔 누구예요? 문재인 있을 때도 북한에서 넘어오고 서해에 우리나라 국민을 불총으로 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도 있었죠. 연평에도 대포 쏴가지고 연평 초등학교가 막 붕붕 날아갔죠. 천안함 폭침했죠.
그 과거에 많은 북한이 도발한 게 있었는데 윤석열 때는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점을 타격한다니까 오물풍선 오물풍선 날렸잖아요. 저는 오물풍선을 직접 하늘에서 12개까지 셨어요. 12개까지. 오물풍선이 일산 위에는 그 아침에 7시쯤에 하얀색으로 고무풍선이 오물풍선이 서울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 어떻게 처리를 못했어요. 떨어지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뇌관이 있었잖아요. 프로펠러하고 위치, GPS 위치해서 어느 위치면 떨어지게끔 그것까지 다 돼 있었어요. 응? 맞잖아요. 장첸이 가짜뉴스 조심하세요. 오늘 비서실장이 강력 처벌한다고 했어요. 아니 가짜뉴스인데 주가 폭락하니까 폭락이 가짜래. 폭락이 아니래. 응? 그런 정말 전체주의식 대한민국이 되면 되겠습니까? 왜? 그만큼 약하니까 강압을 추구하는 겁니다. 에? 정말 날쌘 돼지님, 장채님 미안하지만 날쌘 돼지님 난 오늘 잠을 자고 싶지 않습니다. 에? 저는 오늘 잠을 자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또 안전사고가 크게 났잖아요. 안전사고가 어디서 났어요? 안전사고 난 거 좀 봐야 되겠어. 제가 안전관리자예요. 예? 안전관리 38년 한 저를 요모냥 요꼴로 만들어 놓고 예? 제가 안전관리자예요. 안전관리자. 어디서 사고 났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 어디서 사고 났는지 이제 나오지도 않네. 예? 울산에서 에? 울산에서 보일러 타워가 매몰되고 부서졌어요. 에. 아 장채님 벌금 500만 내도 부담 가잖아. 그렇죠. 부담 가죠. 부담 가요. 울산 열병합발전소 안전관리자 무섭다. 제가 안전관리 업무를 38년을 한 사람이요. 제가 1992년도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했는데 사람은 오래 해봐야만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안전 얘기하면 아마 다 나갈 것 같아요. 왜? 안전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몰라요.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단디님 몇 급인데요. 뭐가 몇 급이에요? 단디님? 뭐가 안전관리자 몇 급이, 안전관리자 몇 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단수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 바둑이 아마 1단입니다. 제가 바둑이 아마 1급이라 그랬지? 아마 1급. 네. 좀 바둑도 잘 둬요. 바둑 잘 두고요. 안전한 말씀만 하세요. 그렇죠. 제가 안전관리자니까 갑니단 말하는 것 같은데 단디님 제가 안전관리 자격증을 1992년도 3월 달에 땄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몇 년도에 시행됐냐면 대한민국에 199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이 됐어요. 시행. 제정은 그 전에 됐는데 전국에 시행된 게 91년도에. 근데 제가 92년도에 산업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안전 1급 기사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산업안전기사 1급, 산업안전기사 2급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4년제 나오면은 산업안전기사를 바로 딸 수 있고 4년제가 아니면 산업안전 기사 2급을 땄는데 그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등급은 옛날 버전이라고 하면 10년 넘었어요. 10년이 뭐야? 제가 딴 게 벌써 몇 년이야? 34년 됐어. 34년. 등급 있죠. 1급, 2급이 있는데 그 1급, 2급은 옛날에 없어졌고요. 지금은 그 국가기술 자격이 기사, 산업기사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 아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건설 쪽 2년 감시단하면 2급 시험 자격 주는 거고, 에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격이 어딨어요. 건설 쪽에 2년 감시단하면 2급 자격 줘요. 신용님, 산업안전기사 1급을 97년도에 취득하셨으면 IMF 때 취득하셨네. 저는 IMF 때 건설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저는 IMF 때는 가장 잘 나가는 회사에서 주가 조작하는 회사에 다녔어. 그때 주가 조작하는 회사의 삼해인더스라는 회사를 그때는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잘 나갔죠.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바둑 아마 1단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마 일단 저기 네오스톤 바둑 아시죠? 네오스톤 바둑. 궁디 100만 평님, 네오스톤 바둑으로 한번 심겨루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제가 아마 바둑입니다. 저는 1급 정도 돼, 1급. 그냥 네오스톤 1급이에요. 네오스톤 1급. 괜찮습니다. 늦게 오셔도 됩니다. 뭐 저는 항상 기분 좋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울산에서 여수인가요? 울산에서 그 사고가 났잖아요. 울산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는데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정청래 대표가 산업 현장 제대로 안 놔두겠다 막 쇼를 하더라고요. 야, 고맙습니다. 궁디백망. 저는 타이젠 4단입니다. 기원 7급이고요. 기원 7급. 기원 7급. 신웅이 IMF 때 나라가 망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내년에도 올 것 같네요. 저는 IMF 때 사실은 제일 잘 나갔어요. 왜 잘 나갔냐면 실제로 97년도에는 제가 수출회사였죠. 삼해인더스라는 회사가 모피 수출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원 정도 있어요. 400억 원 달러로. 근데 그게 700원에서 한 800원 정도의 달러를 이제 받아서 운영했던 돈인데 그게 1,800원인가 1,700원인가 아마 1,500원 이상은 됐어요. 그때 그 돈을 다 매각하고 그때 다른 회사는 구조조정하고 뭐 회사가 없어진다 하는데 저희는 그때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왜? 환율이 올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서 물론 IMF 때 고생하고 특히 IMF 때 은행권에 있던 분들, 건설회사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은행으로 치면 옛날에 평화은행, 동아은행, 동남은행 그런데 정말 엘리트 같은 사람들 평화은행에 입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평화은행, 동남은행, 동아은행 부도나고 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국민은행, 제일은행, 우리은행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발 좋은 사람들이 평화은행에 억지로 들어갔다가 은행 망하니까 몽땅 다 실업자가 돼가지고 영원히 재취업이 안 되는 은행원이 재취업이 안 되잖아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경력직이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분들 어려웠고 또 건설회사도 대기업 같은데 그냥 줄줄이 부도나서 어려워졌고 근데 저는 이제 IMF 때는 굉장히 회사가 잘 나가가지고 뭐 수출회사는 잘 나간 거예요. 그리고 IMF 터지고서도 그 증권사도 엄청 많이 구조조정했죠. 근데 저는 IMF 때 정말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근거를 대봐라. 예를 들어서 아니 당신이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온 국민이 어려웠다는데. 근데 저는 결혼을 98년도에 했어요. 98년도에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나갔다는 얘기. 저는 그 시기에 결혼을 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용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계엄군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 다음에 특별검사에 불려가서 조사받았다. 그 조사 검사가 우병우였다. 금감원에 불려갔다 왔다. 금감원에 주주 명부를 가지고 와서 주주 위임장 받으러도 다녔다. 서울구치소에
옥중 면회를 들어갔다 왔다. 옥중에서 핸드폰으로 전화 왔고 옥중 경영에 제가 전화 받으면서 회사 자산도 제가 매각한 적도 있고 그런 그다음에 보물도 저 진도 팽목항 앞에 보물도 찾으러 250조 원어치 찾으러 갔다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은 그렇게 거짓말만 하냐 그러는데 그 증거와 근거는 다 있고 저희 이제 집사람이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팩트를 제가 표현을 하면 다 거짓말처럼 이제 거짓말처럼 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오프라인에서도 그래요. 부장님은 그 사실을 그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처럼 하냐고. 근데 사실 그래요. 없는 얘기를 진짜처럼 하려면요. 그걸 계속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가공에 뭐를 만들면 또 가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있는 팩트, 저는 그래서 제 슬로건이 그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20대 때 50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20대에 50대의 삶을 산다.